74페이지 보겠습니다. 차구를 위한 취소 요건입니다. 그러면 차구로 취소하기 위한 요건인데, 자, 일단 중요 부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차고 있어야 되지.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어야 되고, 무슨 과실이 없어야 됩니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지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 부분에 차고 어떤 게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어떤 게 있는지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판소노트 몇 페이지입니까? 15페이지 보면 나오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무슨 부분에 차고 있어야 됩니까? 중요 부분에 차고 있어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었을 때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요 판례 내용이 있는데, 자, 첫 번째 갑시다. 일로 와서 첫 번째,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차고, 동일성. 사람의 동일성. 두 번째, 목적물의 뭡니까? 동일성에 관한 차고. 세 번째, 목적물의 동일성. 자, 세 번째가 성질에 관한 차고입니다. 범인의 성질에 관한 차고. 관한 차고. 자, 그래서 이제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총 세 가지가 있다. 사람의 동일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누가 됩니까? 그 사람이 돼야 돼. 그 사람. 그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 어떤 게. 자, 그러면 고용계약이라든지 증여라든지 위임이라든지 보증이라든지 보증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중요하거든. 얘기는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뭐 저녁 실장을 구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구인 광고를 했어요. 구인 광고. 구인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지. 그런 게 있어. 뒤가 안 배워. 유인이 꼬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게 됐어. 쭉 오게 돼가지고 니하고 계약하자. 괜찮네. 예, 애가 반듯하고 괜찮아. 네, 계약하자. 그래서 저 알바해 이렇게 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 뭐 했습니까? 갑인 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보니까 갑이 아니고 누가 와 있어? 을이 와 있거든. 그럼 뭐라 합니까? 아이고 미안하대. 계약 취소돼. 하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갑이 아니고 을이 왔다. 그러면 고용계약을 뭐 합니까? 취소하겠지. 착오로 취소. 자, 그리고 내가 갑인 줄 알고 증여를 했는데 을이야 을. 증여계약을 뭐 한다고요? 취소하겠지. 내가 갑인 줄 알고 증여했는데 을이더란 말이야. 그럼 증여계약 뭐 하겠어? 착오로 취소하겠지. 위임. 그 사람이 이제 갑인 줄 알고 뭡니까? 내가 갑인 줄 알고 위임을 일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아니고 을이 막 하고 있어. 위임 계약은 뭐 하겠습니까? 착오로 취소하겠지. 됐어요? 자, 보증. 그 사람이자고 내가 보증 썼는데 그 사람이 아니고 갑이 아니고 을이더란 말이야. 그럼 보증계약 뭡니까?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러한 법률 관계는 누가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반드시 돼야 되지. 그 사람이 아니면 뭐 할 수 있다고? 중요 부분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답니다. 이해됐어요? 됐어. 그 다음에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거. 반드시 그 목적물이어야 돼. A 건물인 줄 알았는데 B 건물이 내 앞으로 등기가 됐네. 그럼 B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간만 줄 알았는데 말 맞잡니다. 간만 줄 알았는데 얼마가 내한테 왔다. 얼마에 대한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됐어요? 왜? 동일하지 않으니까. 목적물이 동일하지 않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그 외 시가, 이게 중요합니다. 시가, 면적, 지분, 지적이 다소 부족해. 무슨 부족하다고? 다소 부족입니다. 시가, 지분, 지적이 무슨 부족이다? 다소 부족해, 다소. 그러면 조금 부족한 거지? 그럼 요거는 중요 부분이 된다, 안 된다? 중요 부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됩니다. 중요 부분의 착오를요,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중요 부분이 되지 않으니까 취소 못 해요. 시가는 어디가 중요합니까? 회지.
우리 시험에는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합니다. 중요 부분 아니다. 아셨죠? 회칙감은 중요하지, 시가. 시가, 면적, 지분, 지적이 다 수 부족할 때는 중요 부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취소도 못 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성질에 관한 차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은 내가 공짜로 물건을 빌린다, 사용대차야. 자, 우리가 이제 대차계약은 빌려주는 계약은 세 가지가 있어. 소비되는 물건을 빌려주는 게 소비대차. 물건을 공짜로 빌려주면 사용대차.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임대차 이렇게 됩니다. 임대차. 자, 월세를 받으면 뭐예요? 돈을 좀 받으면 임대차. 공짜로 빌려주면 사용대차.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삼촌이 와서 네 월세 줄 필요 없고 관리비만 내고 네 사용해. 무슨 대차입니까? 사용대차. 알죠? 자, 월세 받아요. 무슨 대차? 임대차. 됐죠? 그래서 대차계약은 종류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다. 돈을 빌려준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입니다. 금전은 소비돼 안 돼. 알면서 왜 그래? 잘 쓰잖아. 소비 잘 되잖아, 금전. 그게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한다고. 알겠죠? 네, 그거 됩니다. 자, 그래서 대차 계약은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있는데 요거 두 개의 차이점은 뭡니까? 물건을 빌려주는 건 똑같은데 공짜로 빌려주느냐, 돈을 받느냐, 요거 차이입니다. 알죠? 그래서 내가 사용대차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사용대차가 아니고 무슨 대차랍니까? 임대차라 그래. 그럼 임대차 계약은 뭡니까? 취소하겠지. 예? 내가 이제 무상인 줄 알았는데 뭐더라 말이야? 돈 내라 하더라 말이야. 임대차 계약 취소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일반 보증인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보니까 연대 보증이야. 그럼 이건 돈 다 갚을 때까지 다 주기쁘죠. 연대 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금융감독원에서 이거 연대 보증 못하도록 제한을 많이 걸어놨습니다. 알죠? 자, 그러면 일반 보증인 줄 알았는데 무슨 보증이더라? 연대 보증이야. 그럼 연대 보증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연대 보증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이게 뭐에 관한 차고입니까? 성질에 관한 차고다. 성질에 관한 차고. 됐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책을 볼 건데,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현황 경계. 현황과 경계에 관한 차고. 1389평이 농지인 줄 알고 샀는데 보니까 약 600평이 하천부지요. 농지인 줄 알고 땅 샀는데 보니까 반이 뭐라고? 하천부지요. 농사 지을 수 없지? 현황과 경계를 잘못 알았어. 그럼 매매 계약 뭐 할 수 있습니까? 착오로 취소할 수 있어. 알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분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됐어요? 됐어요. 이 정도 정리하면 돼요. 이게 중요분의 착오의 내용입니다. 자, 봅시다. 74페이지. 자, 74페이지. 착오를 위한, 취소를 위한 착오 요건. 자, 1번, 2번, 3번 되어 있는 거 볼 필요 없고, 밑에 중요 부분이 착오가 있을 거 현관펜 해놓고, 그럼 중요 부분이 착오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줄 중간에 주관적 요건으로 표의자가 그런 착오가 없으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주관적 요건이라는 것은 누구 입장에 봤을 때? 표의자 입장에 봤을 때 중요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으로 보통 일반인 또 표의자 입장에 있었더라면 그런 중요분의 착오를 하지 않았을 거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요건을 취해야 된다. 그럼 다시 중요하면은 이거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중요 부분의 착오라는 것은 주관적으로 표의자 입장에 있었더라도 중요해야 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일반인이 표의자 입장에 있었더라도 중요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 부분의 착오는 자, 표의자 입장에 있었을 때도 중요해야 되고, 주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되고, 일반인이 표의자 입장에 있었을 때도 중요해야 된다. 객관적 요건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중요하고 객관적으로 중요해야 중요 부분이 착오 된다는 내용인데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어. 내 같으면 안 봐. 안 봐. 알죠? 자, 밑에 가서. 자, 밑으로 가서. 밑에 갑니다, 밑에. 자, 밑에 가서 착오로 인한 취소에 위한 판례 입장 나왔는데 착오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되는데 1번의 별표 현관펜.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아까 했죠? 1389평을 매입했으나 야, 600평이 뭐라고? 하천부지야. 그럼 농사 못 짓죠, 반을? 반 이상 못 짓잖아. 그럼 현황 경계를 잘못 알았어. 중요분의 착오 됩니다.
자, 밑에 2번에도 별표. 경기에 관한 착오도 중요물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채무자의 동일성, 사람의 동일성 관한 착오, 특히 물상 보증제도, 보증인에 대한 착오도 중요물의 착오 되고, 매매 목적물의 동일성 관한 착오, 목적물의 동일성 관한 착오도 중요물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5번, 6번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참고. 옆에 가서 착오로 취소할 수 없는 경우 1번에 별표 크게 해놓고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시가 면적. 중요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안 된다. 시가는 어디 가면 중요하다? 횟집 가면 중요하다. 우리 민법에 중요 부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 별표. 법령상 제한으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못했다. 이게 뭐야? 동기착오입니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옆에 기출주문 볼게요. 옆에 기출주문.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법령상 제한으로 형합했다 해놓고 법령상 제한으로 매수는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 무슨 착오다? 동기착오예요. 그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매매계약을. 의사표시를. 취소를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의 별표. 밑에 옆에 가서. 자, 그래서 착오로 취소할 수 없는 경우 1번 별표. 시가면적. 3번 별표. 법령상 제한. 4번 별표.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가압류가 됐는데 이 가압류가 원인 무효로 밝혀졌어. 그러면 가압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다시. 가압류가 돼 있는데 가압류가 없는 줄 알고 매매를 했는데 가압류가 원인 무효로 밝혀졌어.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거잖아. 그때는 착오로 취소할 수가 없어요. 자, 평당 1,000만 원 해야 되는데 100만 원으로 잘못 표시해서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 없어? 다시. 칠판 보이소? 자, 다시. 평당 1,000만 원 했는데 100만 원 잘못 표시해서 그 매매해서 몇 배 손해봤어? 10배 손해봤잖아. 경제적 불이익이 있지? 착오 취소할 수 있어. 근데 가압류가 됐어. 가압류가 없는 줄 알고 매매를 했는데 가압류가 원인 무효로 밝혀졌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 없어? 없을 때 그때 취소를 못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시험에 3번 나왔어. 그러면 착오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요. 내가 불이익이 있어야 돼. 미안하다. 내가 손해 많이 봤대. 그거 취소할게. 알겠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됐어요? 3번 나왔다 있어요. 3번. 별표해놨죠? 자, 거기서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가서 이제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자, 우리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무슨 과실이 없어야 된다?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자,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구셔야 돼.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맞는 지문으로.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법률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주의 의무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뭐랍니까? 중대한 과실이란다. 자, 2번의 별표입니다. 파랗게 돼 있지? 중대한 과실의 입증 책임은 누가 한다고? 현관펜. 상대방이 부담한다. 현관펜.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자, 3번의 별표해 놓으시고. 자, 이 3번에는요, 26, 28, 31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자, 시험에 그렇게 나왔어요. 26, 28, 31. 알죠? 시험에 나왔던 거야. 상대방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알면서 이용했다. 자, 상대방이 뭐 했다고요? 이용했어. 즉, 그 다음부터 죽으면 돼.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용했다. 중대한 과실 이용했다. 그럼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됐어요? 자, 원래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할 수 있어, 없어? 칠판 봐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 하잖아. 근데 상대방이 이용했다니까, 중대한 과실을. 그러면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다고. 자, 핵심은 뭔데? 상대방이 이용했을 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판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판례가 시험에 최근에 3번 나왔습니다. 26, 28, 31에 때 나왔던 겁니다. 오케이? 기억하셔야 돼요. 별표 해놓으시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 넘기시면 되고. 자, 중과실의 인정 판례. 자, 1번 판례하고 3번 판례 별표해놓고, 1번, 3번 판례 해놓으시고, 2번은 나온 적이 없어. 참고만 보시고, 1번, 3번만 체크하면 돼. 1번이 뭔데?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자, 판소도 있죠? 판소도 있어? 있어. 자,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 우리가 을이 있잖아요. CEO야. CEO가 뭔데?
최고 경영자. 뭐 이런 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이 최고 경영자인데. 응? 최고 경영자. CEO야, CEO.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공장이 협소해가지고 이 토지를 매입을 했어. 뭐 짓기 위해서? 공장 짓기 위해서. 오케이? 그런데 이 CEO가, 최고 경영자가 구청에 가서 이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야 돼, 안 알아봐야 돼? 알아봐야 되잖아, 최고 경영자인데. 알아보지 않고 매매를 했는데 보니까 공장에 들어갈 수 없대. 그래서 얘가 가서 뭡니까? 야, 취소! 이라고 중개물의 착오를 취소한대. 그리고 얘가 상대방이 뭐랍니까? 그래서 니 중개물의 착오를 취소할 수 있는데 니는 무슨 과실이 있어? 무슨 과실이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거든. 그래서 중대한 과실 입증은 누가 한다고? 상대방이 합니다. 요 취소하는 사람의 상대방이 한다고. 오케이? 이해됐어 이제? 됐지. 앞에 내용 이해됐어 그러면? 자, 그래서 취소하는 사람의 상대방이 뭡니까? 중대한 과실을 입증을 해. 알죠? 중대한 과실 입증하면은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상대방은 뭡니까? 뭘 입증해야 돼? 얘는 표의자, 이 사람은 뭡니까? 시효는 중요물의 착오로 취소하겠지만, 그렇지만 니는 취소할 수 있는데 니는 무슨 과실이 있다고? 중대한 과실이 있어 취소를 못해. 이렇게 하는 거야. 누가 한다고? 취소의 상대방. 취소권의 상대방이 한다고.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내용이야. 1번 판례.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어디에 포인트 있습니까? 두 번째 줄에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지 않았지. 현관펜. 무슨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두 번째 판례 나온 적이 없어. 세 번째 판례 별표. 공인된 중개사. 공인된 중개사가 누구야? 공인중개사. 통하지 않고 매매를 한 거야. 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통하지 않고 매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그런데 매매를 하더라도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등기부등본 확인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야. 무슨 과실이 있는 거야? 중대한 과실. 그럼 그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자, 이런 거 안 당하기 위해서 누구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는 거야. 알겠죠? 됐어. 자, 그래서 옆에 기출지문 있지? 옆에 판례가 엄청나게 돼 있는데 그걸 줄여가지고 기출지문 해놨잖아.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현관펜. 누굴 통하지 않았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았어?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줄거 놓고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은 매수인은 그 목적물이 동일성에 차고 있다 하더라도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거든. 옆에 적어놔. 무슨 과실이 있으니까? 중대한 과실. 알아보지 확인하지 않은 거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든. 됐습니까? 자, 효과 갑니다. 효과는 두 번째 줄에 취소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착오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행제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행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이 하게 된다. 줄 거놓으면 돼.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 양갈로 2번 갑니다. 누구한테 대항 못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줄 것이면 돼. 자, 우리가 착오로 취소할 때는 109조 2항에 보면 누구한테 대항 못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선의 제3자는 뭐가 되지? 상대적 효력이 있습니다. 자, 양갈로 3번에 손해배상 책임 문제인데 파랗게 된 거 있어? 별표 해야 돼. 줄 거 놓고 별표. 착오로 이루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자, 보세요. 여기 위법한 게 있어? 위법한 게 있어 없어? 사기 강박 위법한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중요물의 착오로 취소하는 거야. 위법한 게 없어. 그러니까 착오로 취소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총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그 밑에 적어놔. 그러니까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총할 수 있는 거는 무슨 강박? 사기 강박에만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총할 수 있습니다. 여기만 청구 가능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는 어디 청구만 가능하다고? 사기 강박에서. 왜? 위법하거든. 알겠죠? 그렇게 해놓으시면 되고. 자, 옆에 페이지로 가서 착오의 적용 범위 갑니다. 자, 착오의 적용 범위. 자, 신분법상 행위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가족법상 행위. 첫 번째 줄 끝에 적용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양갈로 2번 공법상 행위 소송 행위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안 돼. 자, 총정리. 자,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자, 우리가 107조가 뭐였어? 한지 얼마 안 됐어. 비즈니스 사표시. 108조가 뭐야? 통정의 표시. 109조가 지금 배우고 있는 차고. 좀 배울 거. 110조는 사기강박. 됐어요? 이거 세 가지 공통점은 적용 범위 나오면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사표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랬어? 공법상 행위는 적용된다 안 된다. 가장 중요하다 했지. 그래서 공무원이 사직원 제출하면 무조건 잘린다 그랬지. 비즈니스 사표시가 아니다 했지. 그래서 공법상 행위 적용되지 않아. 두 번째, 소송 행위 적용돼 안 돼? 안 됩니다. 적용 안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신분보상 행위. 이 가족보상이죠. 적용돼 안 돼? 안 되지. 우리 비즈니스 사표시 할 때 했어요. 요거 적용되지 않고, 요거 적용되지 않고, 요거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도 똑같아. 지금 여기 하는 것도 똑같아. 요거 할 것도 똑같아. 알겠지? 맞죠? 그럼 이거를 이길 때 기억하고, 이때 기억하고, 이때 기억하고, 이때 기억하고, 이것도 기억했다가 뭡니까? 공부 다 까먹고. 알죠? 그래서 이거 우리는 지금 최대한 줄여서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공법상 행위, 소송 행위, 신분법상 행위는 이 네 가지 법조문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알겠죠? 그리 돼 있지. 그리 돼 있죠? 책에 77페이지 지금 줄 거잖아.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넘겨봅시다.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보자. 어디로 가느냐? 83페이지. 지금 사기강박에 의한 사표시 그 내용이에요. 83페이지는 적용 범위 나와 있어. 83페이지 맨 밑에 5번 적용 범위 찾았죠? 찾았어. 자, 신분행위 적용돼 안 돼? 끝에 줄 거 적용되지 않는다. 세 번째, 공법상 행위, 소송 행위 적용돼 안 돼? 안 돼. 똑같네. 맞죠? 적용됐어.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가 할 때 사기 강박할 때 요거 적용 범위 한다 안 한다? 했죠? 이러고 넘어가쁩니다. 예? 넘어갔는데 왜 안 해주냐고 따지고 오지 마. 알겠죠? 자,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똑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어디로 가느냐? 옆에다 적어놔. 77페이지 참조. 차고도 똑같단 말이야. 적용 범위가. 77페이지 참조. 자, 넘어가서 이제 77페이지. 다른 제도와의 관계 가도록 합니다. 자, 차고와 사기. 자, 여기 보세요. 평당 1000만 해야 되는데 100만 원 잘못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 표의자는 차고를 이유로 말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지? 근데 원래부터 또 사기당했어. 그럼 사기로 또 말할 수 있어. 취소하죠. 차고로 취소해도 취소. 사기로 취소해도 취소. 효력이 똑같지? 둘 중에 하나 뭐하면 돼? 선택하면 돼. 내 사기당했거든. 차고로 취소할 수 있어. 그런 경우 있지? 이거로 취소하든 뭐 하면 돼? 효과는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선택하면 돼. 됐어요? 그럼 줄 거 선택. 찾았습니까? 됐어. 자, 두 번째 줄에 선택적으로 찾았습니까? 찾았어. 그거지.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양갈로 2번 차고와 해제. 자, 별표를 3개 놓습니다. 우리 판소노트에 돼 있지? 적용 범위에서. 맨 밑에 별표 돼 있어. 맞죠? 별표를 엄청나게 넣어야 돼요. 10년 동안 6번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6번.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후. 자, 책에 파랗게 된 거 줄 겁니다.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후라도 밑으로 가서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 행사하여 위매매 계약을 전체로 무효로 돌릴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줄거 났지? 설명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 응? 무슨 말이냐? 이거야 이거.
갑이 을하고 요 부동산을 넘기기로 하면서 5월 1일 날 계약금을 주기로 하고 5월 15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6월 1일 날 잔금을 주면서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어. 오케이? 됐지? 자, 그런데 얘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어.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그러면 이 매도인이 계약을 뭐 하겠어? 해제했지. 그래서 뭐랍니까? 이 판례 내용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후에 얘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물건이 요 물건이 아니고 요 물건이거든. 동일하지 않지? 동일하지 않지? 그러면 목적물이 동일하지 않을 때는 뭐 안 돼서 이거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뭡니까? 뭐합니까? 내 착오로 취소할래 이랬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뭡니까? 야 임마 네가 채무불이니까 내가 계약 해제했잖아. 나는 착오 취소할래. 뱉지? 그래 어디 갑니까? 대판 사와. 뭐 판? 대판. 알겠죠? 그래 판사한테 가니까 아니 이 갑이랍니다. 아니 그 임마가요 채무불이행해가 계약 해제한 겁니다. 적법하게. 뭐 착오 취소합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내가 봤던 물건이 X 건물이 아니고 Y 건물이야. Y 건물. 난 착오를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손배 못 해줍니다. 예? 이랬어. 그 둘이 대파 싸우니까 판사 뭐 합니까? 이 판례 만들었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한 후라도 너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 판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또 수강생이 왔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너희들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되고 이 판결 때리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왜 이해가 안 되는지 물어봐.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내 안 내? 잘 냅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알겠죠? 외워야 돼. 우리 차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판례.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한 후라도 착오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31에 32에 시험 연달아 나왔어. 32에 시험에 정답은 나왔던 지문이야. 이거 틀리면 돼 안 돼? 기출문제 공부 안 하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아시겠죠? 기출문제 무조건 봐야 돼. 우리 민법은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어. 작년에 뭡니까?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는데 뭐 어렵다 그러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 기출문 다 나왔는데 뭐. 근데 뭐 문제는 뭐냐? 기출문제를 제대로 공부 안 하고 가는 거야. 그 사람이. 예? 기출문제 했는데 뭡니까? 답만 외워 갔거든. 딱 3번 문제 나왔다. 3번 답, 2번 답. 이거 답은. 안에 세부적인 내용 다 봐야 되는데 맞죠? 이게 맞는지 틀린지 정확히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기출지문에서 작년에 거의 다 나왔습니다. 90% 나왔어. 90% 지문에. 91.2%가 나왔어요. 91% 이상 나왔어요. 지문에. 예? 다 기출된 지문인데 말을 이게 어렵게 하려고 꼬아서 냈지. 헷갈리게 하려고. 그게 차이점이야. 자, 그래서 착오로 자 다시 할게요.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한 후라도 자 이 매수인은 착오로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판례. 요 판례 반드시 알아야 돼. 별표를 엄청나게 해놔요. 자 그래서 그 파랗게 된 거 옆에 기출지문 한번 봅시다. 뭐로 돼 있냐? 옆에 있지? 별표 해놓고 이렇게 길게 판례가 안 나오고 이렇게 짧게 나온다고 옆에.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지. 주권이시고 현관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어.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이게 32회 때 기출지문이야. 이건 31회 때도 나왔고 26회 때도 나오고 28회 때도 나오고 아시겠죠? 그 앞에 23회 때도 나오고 아시겠죠? 정말 잘 내는 내용이야. 또 어디서 또 나옵니까? 이거 해제 파트에서 또 나오고 그래서 10년 동안 6번 나왔어. 이 판례 모르면 옆에 적어놔. 시험장 가지 말자. 알겠죠? 알겠습니까? 판소한테 반드시 정리를 해놓으시고 별표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31회 때 나왔던 게 이제 양가로 3번이에요. 내가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데 하자 있는 물건 받았어. 그럼 착오 취소할 수도 있고 하자 담보책 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랗게 된 거 줄 거세요. 뭐로 되어 있습니까?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로 여러 매매 계약을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옆에 기출 지문 갑니다.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로 이유로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배제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31회 때 맞는 지문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넘겨보세요. 자 이제 31회 기출 문제 갑니다. 착오에 대한 설명이다. 오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업법 맞아 틀려? (78페이지) 하고 있어. 예제 보고 있지?
기업은 맞아 틀려.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매수인의 취소권 행사할 수가 있다. 배제되지 않는다. 맞네요. 자,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자, 다음 박스 문제죠. 옳은 것을 고려 했지. 맞아요? 그럼 옳은 것에 동그라미 쳐놓고 기업은 맞아 틀려. 맞네. 자, 니은번. 핵심이 맨 끝에 있어. 불법 행위에 대한 손배 책임 물을 수 있어 없어? 우리 아까 뭐라 했어요? 자, 착오로 취소할 때는 위법한 게 없다 그랬잖아. 맞죠? 그래서 불법 행위에 대한 손배 책임 물을 수가 없다. X지? 그 다음에 D급번. D급번은 상대방의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 이용했지? 이용행간편. 알고 이용했어. 그럼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답니다. 맞네. 26, 28, 31의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번. 리얼번 드려.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한 후라도 착오로 이유 취소 행사할 수 있다지. 틀렸지? 자, 7번 봐요. 그럼 나는 연습 많이 하겠지만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오면 이게 답이지. 기억 니은이지? 기억 띄으시지? 다음 몇 번이야? 2번. 이렇게 돼요. 자,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하면은 시험 지문에 이렇게 표시하고 니은, 니을을 체크해야 돼. 이러면 실수해야 안 해?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표시를 안 해놓고 막 하니까 뭡니까? 옳은 거 고르는데 틀린 거 고르고 막 이래쁘지. 알죠? 그러니까 뭡니까? 한 문제 차이 떨어집니다. 알겠어요? 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60점대 거의 대부분 다 몰려 있어. 근데 그날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야. 오면은 시험 치고 나오면은 뭐 내가 다 아는 건 틀렸다 그럼 뭐랍니까 저는 마음속으로 빙시 같은 게라지. 근데 앞에서 못 하잖아 내가. 맞잖아.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써요 뭐 맞춰주기만 도로 돌아서 뭡니까 빙시 같은 게랍니다. 예, 우리가 왜 이런 실수를 뭡니까 옳은 걸로 하는데 틀린 걸로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그럼 이 실수 안 하려면 문제 지문 읽을 때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면 X 딱 해놓고 그럼 밑에 읽다 보면 동글동글 하다가 틀린 거 딱 나오면 그게 답이지 바로. 맞죠? 그게 답 고르는 거야. 옳은 걸 고르면 나머지 XX 하다가 동그라미 나오면 그게 답이야. 알죠? 그럼 실수가 없습니다. 알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문제 풀 때.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죠, 2번. 자, 밑에 내용 한번 보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네,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했던 거 간단하게 복습하고 집에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첫째 시간에 배웠던 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이중매매. 자, 이중매매는 아까 뭐랬어? 원칙이. 매매가 두 번이지. 이중매매는 원칙이 뭔데? 유효인데 무슨 가담했을 때? 적극 가담해서 무효가 된다. 맞죠? 그래서 적극 가담 무효가 되면 직접 말소입니까? 대의 말소입니까? 그까지만 해도 된다. 대의 말소, 직접 말소는 안 돼. 알죠? 자,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뭔데? 당사자가 원해서 법률행위 했는데 공정하지 못할 때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한다. 무효지요? 추인돼 안 돼? 안 되는데 무효행위 전환은 된다. 오케이, 그게 끝. 핵심이야, 그게. 됐어요? 자, 우리가 이제 둘째 시간에 배웠던 게 법률행위 해석이었어.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서 출제위원도 막 들불 떠는 게 O 표시 무효의 원칙. 각각 우리 X 토지에서 합의를 했는데 Y 토지 잘못 표시해서 무슨 토지에 대해 승입한다? X 토지에 대해 승입한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X 토지에서 이전등기 청구할 수가 있고 자 X 토지에서 계약이 승입하니까 착오로 취소할 수는 없다. 포인트. 됐어요? 자, 세 번째 시간 비진의 의사표시. 자, 비진의 의사표시는 뭡니까? 원칙이 유효인데 맞죠? 비진의 의사표시는 내가 의사표시 다르게 표시를 했지만 표시하는 데 효력이 발생하는데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가 된다. 맞죠? 단서. 그리고 누구에 대응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 대응하지 못한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또 뭡니까? 비진의 의사표시. 진의. 진의는 뭔데? 자, 여러분 지호막이 특정한 진특. 됐죠? 특정한 뭐라 나오면 맞다. 진정으로 나오면 X다. 알죠?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이 세자, 그 이름 세자도 못 외우고 있는 판에 문장 전체를 기억할 수가 없어. 특정한 나오면 맞다. 그래. 진정은 나오면 X야. 알죠? 요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사립학교 조합에서 빼고, 아까 뭐예요? 사기업의 근로자가 퇴직서 쓰고 근로계약서를 쓰고 매년 이렇게 하다가 어느 갑자기 퇴직서만 작성했어. 사직원만. 그러면 사직의 효력은 있다 없다? 왜? 회사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으니까 무효가 된다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비준의 의사표시와 통정의 의표시는 통정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 맞아요? 맞습니다. 통정이 들어가면 통정의 의표시가 돼. 자, 통정의 의표시에서는 둘이 짜고 이렇게 넘기는 게 맞죠? 자, 그러면 통정의 의표시는 유효, 무효? 무효다. 맞죠? 가짜 매매. 매매도 무효. 무효가 처리할 수 있고. 세 번째,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있는데 불법은 이급여가 아니다. 맞죠? 사회질서 위반, 불법은 이급여가 아니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모르겠어. 밑에 잘 봐.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했잖아. 이건 사회행위거든. 이중 매매일 때는 사회행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는데 자, 통정의 표시는 둘이 짜고 넘기니까 채권자 해야 하는 거지. 그 사회행위니까 취소권 행사할 수가 있답니다. 아시겠죠? 괜찮아요. 틀릴 수 있어요. 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맞죠? 자, 이거 1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착오 내용. 자, 통정 표시가 있고 착오.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어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었을 때 중요부분의 착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어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자, 착오의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했어. 동계착오. 자, 동계착오는 원칙 취소할 수가 없는데 자, 예외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자, 그 다음에 상대방에서 유발되거나 제공됐을 때는 중요부분의 착오를 취소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됐어요? 자, 거기 기억하시면 되고. 자,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중요부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시가 면적 지분 지적은 안 된다. 요거 기본적인 내용 알으셔야 되고. 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적법 파괴 계약을 해지한 후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거 모르면 시험장 들어가면 안 돼, 진짜. 알죠? 그 말이 좋아한다, 막. 벌벌 뜬다, 막. 내고 싶어가. 알겠죠? 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최근에 26, 28, 31에 시험 나왔던 거. 상대방 이용해서, 맞죠? 상대방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이 중요분의 착오를 일으키는데 뭐 상대방 이용을 했어. 그러면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착오를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 됐어요? 자, 그게 두 가지 중요한 판례입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오늘 뭐 한 2분 빨리 맞춰도 되겠죠? 네, 빨리 맞추겠습니다. 뭐 정말 맞추려고 온갖 했는데 안 되네. 이거 빨리 맞추겠습니다. 자, 빨리 맞죠? 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